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19년차 영무원 권순중 대리는 28일 오전 10시 51분께 매봉역을 출발해서 도곡역으로 향하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전동차에 타고 있었다. 18년 차에 숙련된 영무원이었다. 누군가 불이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불이 난 3127호 전동차의 기관사 한기선 씨는 네 번째 객차에 설치된 비상통화장치에서 전해오는 다급한 승객의 말을 들었다. 지난달 20일로 30년 근속을 한 기관사는 65만 킬로미터 무사고 경력자였다. 그는 곧바로 관제실에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렸다. 도곡역 승강장에 네 번째 객차까지 진입시킨 뒤 전동차를 세웠다. 앞쪽 객차 승객들은 운전실 쪽으로, 뒤쪽 객차 승객들은 전동차 운행이 통제된 매봉역 쪽 선로로 대피하라고 안내방송을 내보냈다. 한 기관사는 도곡역 영무원들과 함께 소화기와 소화전을 이용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권 대리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깜짝 놀랐지만 이건 정말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마스크를 쓴 여성 승객이 많이 도와줬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승객행위를 벌이는 사이 전동차는 도곡역에 도착했고 기관사 함 씨는 급히 전동차 문을 열어 400여 명의 승객을 무사히 대피시켰다. 함 씨는 전동차 앞뒤로 기관사와 차장이 2인 승무를 하고 있어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했다. 난연성 소재로 만든 좌석도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아냈다. 서울 메트로는 192명이 숨진 11년 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이후로 모든 전동차의 좌석을 철제나 난연성 부직포 재질로 교체했다. 서울 메트로 관계자는 2010년 9월에 도입한 3127호 전동차 좌석은 금속 소재의 난연성 부직포 방석을 덧댄 형태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도곡역 방화 사건은 지하철 방화라는 점에서 대구 지하철 참사와 닮았고 법원 판결에 불만을 드러내고자 한 동기를 보면 2008년 숭례문 화재와 비슷하다. 이상 기본 충실하니 지하철 방화 대형 참사 막았다라고 하는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의 기사를 발췌해서 읽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뒤 기관사가 2인이 승무하고 있었고 그리고 경력이 오래되었으며 마침 경력이 오래된 그런 영무원이 사고 객차에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난연성 소재로 만든 좌석으로 교체했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2인 승무제가 바람직하다는 것, 그리고 기본에 충실했다는 그런 얘기죠. 안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일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녹용의 효능을 그대로 녹용에서 추출되는 PLAG를 천연 복제한 록피드. 녹용의 PLAG 성분은 만병의 근원이 되는 만성염증을 예방하고 우리 몸의 치유력을 회복시킵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소창에 한글로 록피드.가, 록피드.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5월 30일까지 주중 5회 매일 한 병을 국민TV 청취자분께 증정해드립니다. 신청 시 국민TV 조합원이라고 적어주세요. 신청은 주소창에 한글로 록피드.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록피드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각에는 PD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라디오 PD들이죠. 라디오 PD의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그래서 혼자 이렇게 콘솔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임대영 PD가 오프닝까지는 맡아주고요. 그리고 부랴부랴 지금 회의장으로 갔습니다. 이때가 제일 좋대요. 이때가 PD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일주일에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모여서 한다고 합니다. 또 오늘 어떤 열띤 이야기가 나올지. 6월 4일에 특집 방송한다는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선거 날이죠. 6월 4일 선거날 하루 종일 특집 방송을 하는데 아마도 하루 종일은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아마 그 벙커원 있죠? 대학로 벙커원에서 딴지 라디오랑 저희랑 이렇게 합동으로 힘을 모아서 할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얘기죠. 국민 라디오가 원래 딴지 라디오에서 딴지일보 한 구석에서 더부서리 하다가 이렇게 독립을 했으니까요. 그죠?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도 여럿 있고 반갑게 만나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마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방송을 할 것 같습니다. 그날 등장하는 저랑 같이 방송을 할 사람은 딴지 라디오 측 요원일 텐데요. 그렇게 하기로 했나 봐요. 여기 국민 라디오에서 한 명, 그리고 딴지 라디오에서 한 명, 이렇게 해서 2명이 방송을 진행하는 걸로 시간을 나눠서 말이죠. 오늘 오프닝으로 얘기했던 말이죠. 어저께 도곡역에서 정말 그 속보로 떴을 때 가슴 철렁한 분이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네. 특히 대구 지하철에서의 그 악몽을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더더욱 그렇겠죠. 더군다나 유가족이나 뭐 그랬던 분들, 또 지인이 그때 사고 연루됐거나 한 분들은 정말 어떠한 뭐라고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할 만큼의 그런 불안감, 염려,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되살아났었을 텐데요. 여러 면에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었던 그런 영무원이 그 같은 객차 안에 있었고 또 용감하게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했었고 그 방화를 저질렀었던 그 미친 하여튼 그 양반을 제지하면서 도와준 시민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앞뒤로 한 명씩 있었던 운전 그 요원들이 침착하게 방송을 해서 대피시켰다는 겁니다. 소위 말한 1인 승무제라는 게 있어요. 1인 승무제. 그러니까 그 옛날 영화를 보면요. 이런 전철도 운전석에 2명이 있었거든요. 차장과 조수. 예. 그리고 뒤쪽에도 아마 있었을걸요. 뭐 이랬을 텐데 자동화가 많이 되면서 앞뒤로 한 명씩만 이렇게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뒤에는 타지 않게 하고 한 명만 앞에 타게 하는 그런 1인 승무제로 해야 된다. 인건비 줄여야 된다. 뭐 이런 건데 평상시라면은 괜찮을 테지만요. 이 1인 승무제라는 것은 이런 유사시에 커다란 맹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앞뒤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사고에 대처해야 되는데 혼자 있었을 때는 이것이 힘들다는 것이죠. 경력이 30년이 된 기관사 이분께서도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앞뒤로 한 명씩 있었기 때문에 잘 대처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방화에 취약한 그런 소재로 그냥 의자를 놔뒀다고 했으면은 삽시간에 유독가스가
퍼졌기 때문에 질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난연성, 그러니까 불이 잘 안 붙는 그런 소재로 의자로 바꿨기 때문에 다행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번 세월호 사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많이 향상이 돼서인지 모르지만 어제 방송을 듣고 삽시간에 신속하게 대피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무사히 모두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숙련된 영문이 있질 않고 불이 붙었는데 난연성이 아니고 불에 잘 붙는 그런 좌석이었고 승객들이 평소에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기관사는 자신의 임무를 숙지하지 못하고 대구에서 그랬던 것처럼 열쇠를 잠그고선 지 혼자만 도망치고 뭐 이랬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이거 세상에. 그러니까 기본은 디테일한 곳에서부터 살아있고 그것에 충실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지만 그 반대였을 경우에는 최악의 참사가 벌어진다는 것.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죠. 지난번 세월호도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국민 라디오. 인생은 나에게 술 한잔 사주지 않았다. 정호승 시인의 시에 이등병의 편지, 가을의 최고 앞에서와 같은 노래를 작곡하신 김현성 씨가 곡을 붙인 노래죠. 원래는 술 한 잔이라는 이름으로 그 시노래동인 나팔꽃이라고 하는 시노래동인의 음반에 시곡집에 들어있었던 그런 노래였는데요. 이것을 안치환 씨가 다시 녹음을 한 겁니다.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나팔꽃이 뭐냐고요? 바로 정호승, 김용택, 또 정희성, 나희덕, 도종환 이런 시인들과 김현성, 또 안치환, 김원중 뭐 이런 분들의 싱어송라이터 이지상 씨까지 유형선, 뭐 유종화 이런 분들 여기에 뭐 늦게 가입하고 일찍 가입하고 나중에 탈퇴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이야기한 그런 뮤지션들은 연 인원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이겠죠. 그래서 바로 시인들의 시에 곡을 붙여갖고는 시곡집을 내기도 하고 콘서트를 열기도 했었던 그런 시노래 동인입니다. 여기서 술 한 잔 정호승 시인의 시에 곡을 붙여서 김현성 씨가 불렀었고요. 근데 이것을 나중에 나팔꽃 동인이었었던 안치환 씨 또 김원중 씨가 각기 녹음을 해서 자신의 음반에 수록을 했습니다. 김원중 씨는 술 한 잔이란 원제 그대로 올렸고 안치환 씨는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올렸었죠. 보니까 기타 소리가 좀 다르게 들렸나요? 네. 그렇다면은 그게 맞습니다. 만돌린 소리가 나고 우쿨렐레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우쿨렐레 소리가 들린 것 같네요. 네.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아름다워님, 윙스님, 내가 좋아님, 미친 기타님 출첵해 주셨어요. 과거로부터 배우면 미래는 무사, 과거를 잊으면 미래는 반복이라고 미친 기타님 올려주셨어요. 꼴통 IT님 모임 공지해 주셨습니다. 구민TV IT 지원단 창단을 위한 2차 예비 모임을 이번 주 일요일 구민카페 온에어에서 늦은 오후 4시에 가집니다. 평소 정보기술에 관심이 많으셨거나 또는 딱히 좋아하진 않지만 먹고 살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 땅에 껴있는 엔지니어를 모십니다. 바쁘다 핑계 마시고 단순히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것을 넘어 진실된 참된 정보 전달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여러분의 과감한 역량 지원을 감히 부탁드립니다. 국민TV IT 지원단 꼴통 올림 하셨습니다. 별이되다님, 저는 동네 주민입니다. 이때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나왔으면 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언제 얘기하신 거죠? 다음 주 합동방송할 때인가요? 네. 오, 재밌겠다라고 별이되다님, 또 미친기타님, 파트라슈님 모두 기대감을 보여주시는군요. 홍유리님, 그때는 벙커에 일찍 가서 하루 종일 살아야겠네요. 대선 결과의 멘붕을 뒤집어 썼던 그 장소에서 6월 4일은 좋은 소식 함께 나눌 수 있길. 좋은 소식 많이 들리지 않을까요? 네.
후보자들의 개인기, 그리고 사회 분위기, 이거에 힘입어서 지금 해볼 만한 싸움이 된 것이잖아요. 당을 생각한다 그러면 정말 한숨만 푹푹 나오지만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당 지도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그에 반해서 다른 당들 말이죠. 사실 저는 뭐 투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강남구민인데 뭐 교육감이랑 서울시장은 고민할 게 없죠. 교육감, 주식 투자 전문가 또는 성공학 개론서의 저자이며 유복한 생활로 두 아이들을 미국에서 유학시킨 뭐 이런 분을 굳이 교육감으로 뽑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분 이거 말고도 더 적성에 맞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가장 앞서 나간다고 하는 현 교육감도 뽑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보 민주진영의 단일. 어른들만 왜 좋은 시장 얻으려고 그럽니까?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육감을 뽑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평생 동안 그 참여연대 있죠? 박원순 지금 시장 후보 그 사무총장으로 오래 일을 하셨습니다만 참여연대를 발족시켰던 주역 중에 한 분이에요. 조희연 교수님. 나라를 걱정하는 여러 그 저서를 남기기도 했었고요. 현직 교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뽑는 거 보면 이때 되면 제가 가슴이 아득해져요. 답답해집니다. 현 구청장, 사사건건 예비군 훈련장인 민방위 훈련장에 와서도 나쁜 시장이라고 박원순 시장을 성토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정책이 다를 수는 있어요. 정책이. 그렇지만 그렇게 대놓고 나쁜 시장이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무리 정치를 한다 그러지만 생각이 다를 뿐이지 저 새끼 나쁜 새끼야라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박원순 시장 아무리 봐도 나쁜 사람 같지 않아요. 나쁜 시장 같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정책이 다를 뿐이지. 나쁜이라고 하는 데는 거기는 좌빨 뭐 이런 거 이런 게 전제가 된 거 아닙니까? 거짓말쟁이, 좌빨, 세금을 함부로 쓰고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강남구야말로 서울시 정책의 사사건건 반기를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마저도 손을 뿌리친 건 아닌가. 반성 같은 거 하면 안 되나요? 시의원, 구의원, 제가 지지하는 당의 후보는 출마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비례대표는 과감하게 제가 출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당이 비례대표는 그 당을 찍어야죠. 그러니 구의원, 시의원 같은 경우는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지방선거 때는 구의원을 한 명은 당선시켰는데 윙스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요거 좀 이따가 읽을게요. 조용필의 꿈, 생명의 5.18 생명이란 노래 만들고 잠시 불려갔었다는 말. 그건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허공도 그렇고 생명도 그렇고 광주 5.18에 대한 그런 노래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서울시 교육감에 꼭 당선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아름다운님, 나시민님, 제보 요청 6.4 지방선거 당일 수업하는 대학과 학과 강의를 지금 즉시 제보하십시오. 쪽지 환영. 장하나 의원실 02784-8231 02784-8231. 그래서 지방선거 당일에 수업하는 대학, 학과 강의 있으면 안 되죠. 참정권을 제한하는 그런 행위니까요. 김광진 의원실에서도 제보를 받는군요. 784-1422, 784-1422. 김광진, 장하나 의원 모두 청년 비례대표로 그런 국회 입성한 그런 젊은이들이죠.
자, 차카림 뒷목잡아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잊지 않았다면, 양심이 살아있다면, 최선이 없다 해서 차선마저 포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낳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선거라는 건 그런 행위 아닐까요? 예. 폴코님 60년대쯤 노래라고 알고 있다고. 네. Too proud to cry. 너무 길다고 도박사님께서 항의하셨습니다. 예. 지방 출신이 서울에 살러 왔을 때 이 곡을 들으면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꿈. 그렇습니까? 쇠태우르님, 너무 바빠서 듣기만 하겠습니다. 힘을 냅시다. 원희룡의 광풍이 몰아치는 제주, 처음부터 제주를 포기한 세민년, 결과가 뻔히 보이니지만 차착을 위한 기도라도 올려야 하나 봅니다. 이 지명도라는 게 그렇게, 인지도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원희룡. 이미지는 한나라당 시절부터 젊은 피라고 했습니다만, 개혁파라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 사람이 무슨 개혁적인 것을 보여줬는지는 모르죠. 경기도 지사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김진표, 한미 FTA나 등등, 구민주당의 보수를 대표하는 인사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표 대결로 갔을 때 말이죠. 국회의원이 표 대결로 갔을 때, 아무리 야당의, 민주당의 아무리 보수적인 의원이라도, 표 대결로 갔을 때는 새누리당의 가장 개혁적인 의원보다 훨씬 쓰임새가 많은 겁니다. 그게 정당 정치잖아요. 표 대결이고. 그래서 당의 한계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인물로 뽑는 게 아니라 당을 보고 찍어야 된다라는 말이 오히려 시스템적인 사고라고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모님, 돈 버는 일 때문에 당분간 함께 할 수 없다고요. 이러저런 화제를 많이 뿌리신 분, 네. 선거에서 완성되길 기원한다고요. 여기 오시는 분들 모두 존경하고 모두 독립군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했습니다. 건투하십시오. 이 와중에 동복깻니님, 외할아버지네 밭일하고서 지금 점심 먹는데 김치에 돼지고기 두부 한 상이네요. 먹방 감사합니다. 예, 윙스님께서 올려주신 그 글이 바로 이겁니다. 인력 감축만이 해법이 아니다. 적자 해소를 위해 인력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면 참사는 언제든 벌어진다. 고용을 늘려 소비가 일어나야 경제가 살아난다. 단순한 진리를 1% 부유층의 배를 불리기 위해 서민은 죽으라 일해 세금으로 다 토해내는 개같은 세상이다. 내기 싫지만 유리할 월급 봉투라 원천 징수에 가니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쭉 올려주셨습니다. 네. 승차권 구입하려니 지하철 배표소에 언제부터인가 사람이 없다. 헤매다 안내문 보고 따라해서 500원 넣고 카드 발급받고 탔다. 안내문 읽고 있는 놈은 바로 촌놈으로 표가 확 난다. 그나마 난 다행이다. 시골 노인네들 서울 가면 시겁할 노릇이다. 매표소 한 곳만이라도 직원 배치 좀 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카드 발매기는 물어볼 게 있어도 대답을 안 한다. 촌놈 시겁한다. 객차 기관사도 2명으로 늘려 안전사고에 대비해 참사를 막아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뭐든지 효율성만 따지다 보면은 이런 거 정보에 소외된 그런 분들 많은 불이익이 있잖아요.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도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나가질 않게 됩니다. 그런 게 사는 겁니까? 예. 인간의 얼굴을 한 그런 사회. 당신 곁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박원순 시장의 그런 선거 포스터에 있죠. 누가 있나요? 정몽준 시장 곁에 누가 있습니까? 정몽준 시장 후보 말이죠, 참. 정몽준 씨의 친구들은 누굽니까? 박원순 시장 후보의 친구들은 누군가요? 여기